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에는 결혼 4년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민수는 36살이고 아내 지연이는 33살이죠. 둘 다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에서 일했고, 지연이는 강남의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설렘으로 이런 바쁜 일상도 견딜만 했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여유는 점차 사라졌어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지연이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주말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죠. 집에 와서도 각자 소파 양 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무슨 반찬 먹을까? 청구서 나왔어. 쓰레기 좀 버려줘. 이런 일상적인 말만 오갈 뿐이었죠. 지연이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퇴근한 민수는 샤워하고 바로 잠들어 버렸죠. 아침에는 서로 바빠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민수는 골프 약속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자주 집을 비웠어요. 지연이는 혼자 집에 남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바빴죠.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미혼인 친구들은 연애나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무기력증에 빠져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회사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지연이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죠. 왜 저녁 안 먹었어? 배달시킬까? 지연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해서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말수도 더 줄어들었어요. 민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회사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배 와이프가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요즘 많이 받더라고. 그날 저녁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연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볼까? 부부 상담 말이야. 지연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민수가 계속 설득했죠. 우리 관계 좀 나아지게 해보자.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 바로 인터넷으로 부부 상담소를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좋은 곳을 찾다가 마포구에 있는 한 심리 상담 센터를 발견했어요. 후기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상담사가 친절하다, 효과가 있었다, 부부 관계가 나아졌다. 민수는 바로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2주 뒤 토요일 오후 3시로 예약이 잡혔어요. 상담 전날 밤 민수는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상담 갈 건데. 괜찮지? 지연이는 조용히 대답했죠. 응, 가보자. 하지만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지연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반 민수와 지연이는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4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하얀색 문에 심리상담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17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회색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죠. 안경을 쓴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실 내부는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베이지색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죠. 정우는 두 사람을 소파로 안내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는 뭐 드릴까요? 민수는 커피를, 지연이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정우가 직접 차를 내와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오늘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대화가 없어서요. 같이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주말에도 따로 놀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죠. 지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외로워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싶어도 남편은 항상 피곤해하고 주말에도 자기 약속만 있고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말을 하면서 지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우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죠. 지연이는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중간중간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끌어갔죠. 민수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부부 관계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정우는 다음 예약을 제안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뵙는 게 좋겠어요. 그때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민수는 알겠다며 다음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에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정우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 민수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잘 받아보자며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지연이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지연이는 상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하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이가 정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상담은 잘 받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이가 너무 편하게 정우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았죠.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냥 상담사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옆에서는 지연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얼굴이었죠. 민수는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더 잘해야지.
지연이를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지.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이 상담이 오히려 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2주 후 두 번째 상담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웠어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미안한데. 내가 30분쯤 늦을 것 같아. 먼저 가 있어. 지연이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는 혼자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늦는다고 했으니 먼저 가서 기다리기로 했죠. 오후 3시 조금 전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우가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는요? 지연이는 회사 일 때문에 좀 늦는다고 전했습니다. 정우는 그럼 민수 씨 오실 때까지 먼저 차나 한잔 하시죠라며 지연이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죠. 정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떠셨어요?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또 야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나가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많이 실망하셨겠어요. 지연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노력했거든요.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일찍 퇴근하면 같이 산책하자고도 했는데 남편은 피곤하다고만 하고 말을 하다가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죠. 정우는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미안해요. 선생님 앞에서 우는 것 같아서. 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편하게 감정을 표현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치유의 시작이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우울증이요. 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망설였습니다. 개인 상담이요. 부부 상담이랑 다른 건가요? 정우가 설명했죠. 부부 상담은 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개인 상담은 지연 씨 본인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다루는 겁니다. 지연 씨가 먼저 건강해지셔야 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지연이는 한참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정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물론 말씀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민수 씨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민수에게 말해봐야 또 과민 반응이라고 할 것 같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안 늦었어. 회의가 길어져서.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민수를 맞이했어요. 괜찮습니다. 지연 씨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무슨 이야기 했어요? 라고 물었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개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개인 상담류. 정우는 자세히 설명했죠. 지연 씨가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죠. 그게 도움이 된다면 받아보자. 얼마나 걸릴까요?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정도는 봐야 해요. 민수는 알겠다며 동의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개인 상담 받고 싶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민수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받아 내가 상담비 낼게. 다음 주부터 지연이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정우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처음 2번은 같이 갔지만 3번째부터는 지연이 혼자 가도 된다고 했어요. 민수도 주말에 쉬고 싶었고 지연이도 혼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했으니까요. 지연이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좋아지고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상담이 효과가 있나 보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밝아진 이유가 상담 때문이 아니라 정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매주 상담소를 찾았고 정우와의 시간은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1시간이었던 상담이 1시간, 30분 2시간으로 늘어났죠. 민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녀왔어. 민수는 고개만 돌려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의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무심코 가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민수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정우 상담사였습니다. 내용이 잠금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죠. 오늘 너무 힘들었죠. 내일은 좀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편히 쉬세요.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나. 게다가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이가 나오며 물었죠. 저녁 뭐 먹을까? 배고파. 민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치킨 시킬까? 지연이는 좋다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민수는 슬쩍 지연이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연이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재빨리 답장을 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속이 뒤틀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는 계속 그 메시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상담사가 환자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정상인가? 너무 사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괜한 의심으로 지연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연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상담 과정에서 격려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연이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상담 어땠어? 지연이는 좋았다며 웃었죠. 정우 선생님이 정말 잘 들어주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민수는 그래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정우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연이의 목소리는 밝아졌어요. 오늘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 정말 공감이 되더라. 선생님은 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질투심 같은 게 느껴졌죠. 자기가 남편인데.
왜 다른 남자가 아내를 더 잘 이해하는 걸까? 2주 후 또 다른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상담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6시쯤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7시 반이 넘어서 도착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지연이는 상담이 좀 길어졌어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그날 밤 지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 놓인 지연이의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다음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지연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민수는 집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죠. 침대 시트를 갈다가 지연이의 두 번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잘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충전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죠. 모두 카카오톡이었고 발신자는 정우였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지연이 생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 정우와의 대화방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지만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다음 상담 때까지 너무 기다려지네요. 나도 그래요. 지연 씨 생각하면 하루가 빨리 가요. 민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려 과거 대화를 봤어요.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오늘 상담 후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상담소 근처 카페로 올게요. 민수는 휴대폰을 침대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뭐지? 상담사와 환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 정말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가? 민수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실을 지연이에게 바로 추궁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하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의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러 장 촬영했죠. 그리고 지연이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들키지 않게 모든 걸 원상복구했어요. 오후 4시쯤 지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죠. 민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지연이는 오랜만에 수다 떨었더니 좋더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만남이 선을 넘은 건가? 아니면 아직 우정 단계인 건가? 확신을 가지려면 직접 확인해야 했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상담 날 지연이를 미행하기로요. 다음 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처럼 오후 2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상담 시간이 3시니까 여유 있게 출발한 거였죠. 민수는 지연이가 나간 지 5분 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상담센터 쪽으로 향했어요. 상담센터 근처에 도착해서 민수는 길 건너편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상담센터 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였죠. 오후 3시 지연이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3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민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2시간이 넘어가자 민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 10분쯤 되었을 때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함께 나왔죠. 두 사람은 건물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지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연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릴까 고민했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거였죠. 두 사람은 상담센터에서 200m쯤 떨어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차를 천천히 움직여 카페 근처에 주차했어요. 카페 창문으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지연이와 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정우는 지연이와 마주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수는 아내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우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지연이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지연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의 손을 감싸 쥐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것도 상담사라는 사람과 말입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카페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을 붙잡고 이게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억눌렀죠.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지연이와 정우는 카페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죠. 정우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지연이는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지연이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를 따라갔죠. 정우는 근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검은색 아반떼에 탑승했습니다. 민수는 차량 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정우의 차가 출발하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정우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어요. 정우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민수는 건물 주소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종이와 펜을 꺼냈죠. 지금까지 확인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정우와 지연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둘째, 오늘 목격한 손잡는 장면. 셋째, 상담 후 함께 카페 간 것. 민수는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탐정 고용. 다음 날 월요일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했죠. 오전 10시에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오피스텔 10층에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민수 씨 맞으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탐정은 자신을 박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어제 찍은 사진들, 상담센터 주소와 정우의 차량 번호, 그리고 정우가 사는 것으로 보이는 오피스텔 주소까지. 박 실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참을 보던 박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 있으시네요. 제가 보기엔 불륜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 출입 같은 결정적인 장면 말입니다. 민수는 알겠다며 의뢰를 확정했죠. 비용은 일주일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최소 2주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박 실장은 일주일 후에 중간 보고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박 실장의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와 정우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했죠. 민수는 평소처럼 출퇴근하며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지연이 앞에서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박 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보고서였죠. 민수는 숨을 고르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연이와 정우의 만남 일지가 적혀 있었어요. 토요일 상담 후 카페 방문. 화요일 저녁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 목요일 오후 청담동 오피스텔 방문. 민수는 목요일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피스텔이라니. 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쯤 지연 씨가 청담동 오피스텔로 갔어요. 정우 씨 집으로 보입니다. 3시간 후에 나왔고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죠. 3시간 동안 뭘 했겠어요.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의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민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앞 사진이 있었어요. 지연이와 정우가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20분. 그리고 다음 사진은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죠. 시간은 오후 6시 40분, 3시간 넘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지연이는 상담이 길어진다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믿고 집에서 기다렸죠. 하지만 지연이는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호텔에 있었던 겁니다. 정우와 함께. 박 실장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본이었어요. 정우의 카드로 결제된 기록이었죠. 디럭스 더블룸 23만 원. 민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추가 조사 진행하시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들어있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는 탐정사무소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꽉 쥐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유혹한 정우.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지연이 둘 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죠. 민수는 평점이 가장 높은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오전 10시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상담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 거였죠.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었어. 화난 얼굴로 말했죠. 민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민수는 지연이를 관찰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제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으면서 오늘은 남편 앞에서 웃고 있다니. 민수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배가 아파서 먼저 들어갈게. 침실에 누워 민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요일 변호사 상담을 받고 목요일쯤 지연이와 정우를 불러 대면하기로 했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민수는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죠. 10분쯤 지나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민수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최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민수는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탐정 보고서, 사진 파일, 카카오톡 대화 캡처 모두 인쇄해서 가져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호텔 출입 사진, 오피스텔 방문 기록 대화 내용까지 있으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죠.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최 변호사는 당연하다고 답했죠. 배우자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불법 행위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인정됩니다. 민수는 알겠다며 소송 진행을 부탁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수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지연이와 정우를 한자리에 불러 모든 걸 끝내기로 했죠. 장소는 상담센터 근처 카페로 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둘이 자주 가던 바로 그 카페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토요일에 시간 좀 내줘. 지연이는 왜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죠. 민수는 정우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 나눌 게 있어서. 상담 관련해서 의논할 게 있어.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알았다고 답했어요. 민수는 따로 정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정우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김민수입니다. 제 아내 지연이 상담받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잠깐 뵙고 싶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는 상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얘기라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알겠다며 시간과 장소를 물었어요. 민수는 토요일 오후 4시 상담센터 근처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오후 3시 40분에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대화를 모두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4시 정각 정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수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덤덤하게 인사를 받았죠. 앉으세요. 정우는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요? 곧 올 겁니다. 5분쯤 지나 지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다 민수와 정우가 함께 앉아 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애써 웃으며 다가왔죠. 여보, 벌써 왔어. 선생님도 계시네요. 지연이는 두 사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셨나요? 민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사진 폴더를 열었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토요일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어요. 지연이와 정우가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 기록까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우는 사진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 씨, 이건 오해입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을 끊었죠. 오해. 호텔에 3시간 넘게 있었던 게 오해예요. 민수는 태블릿을 넘겨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오피스텔 출입 장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민수는 지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쩌다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어쩌다야 상담받으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호텔 가는 게 어쩌다야. 정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민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진심 상담사가 환자를 유혹하는 게 진심이에요. 당신 자격증 있어요. 윤리교육 안 받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개였죠. 하나는 지연이 앞에, 하나는 정우 앞에 놓았어요.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지연 씨한테는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그리고 정우 씨 당신한테는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3천만 원 청구해요.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죠. 이미 늦었어. 당신은 선택했잖아. 나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한 거야. 지연이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할 수 없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은 상담사 자격도 박탈될 겁니다. 카페를 나온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지연이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전송했어요. 최 변호사는 완벽하다며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연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거였죠.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이혼 서류를 정리했어요.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혼 소송은 3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법정에서 마주 앉았죠. 지연이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민수는 지연이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오피스텔 방문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카페에서의 녹음 파일까지 빠짐없이 법원에 제출되었죠. 판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지연이 측 변호사는 지연이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된 것뿐이라고 변론했죠.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간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다음 공판에서는 정우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전문 상담사임을 인정했죠. 상담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상담사가 내담자와 이중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어요. 결국 정우는 자신의 윤리 위반 행위를 법정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지연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개인 상담을 시작한 지 2달쯤 후부터 정우와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했죠. 그리고 몇 달 동안 민수에게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민수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심경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에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상담이 오히려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토로했죠. 신뢰했던 전문가가 가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이혼 청구를 인용했어요. 재산 분할은 민수에게 유리하게 7대 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이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위자료는 지연이가 민수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우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상간남으로서 민수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판결문에는 정우가 상담사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내담자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죠. 판결이 확정된 후 민수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최 변호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여러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우의 상담센터가 문을 닫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심리학회에서 윤리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상담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정우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거치며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헤어진 거였어요. 민수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어요. 성과를 인정받아 반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좋았죠.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을 올랐죠.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서울 근교의 여러 산을 다니며 땀을 흘렸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시작된 악몽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